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 리딩맨 써니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중에서 핀두온 농장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핀두온 공동체, 핀두온 농장 이야기라고 책 표지에 되어 있네요. 부제로는 신은 인간을 가꾸고 인간은 농장을 가꾼다. 뭔가 가슴에 와닿는 감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은 사랑입니다. 나는 빽빽이 차 있는 식물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과 색상의 조화를 경탄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인상은 이곳 핀드혼에서 뭔가 이상하고 놀라운, 그러면서도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농장은 전 세계에 필요하고 특히나 사막이 확장되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곳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생명,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만일 누가 내게 핀돈 농장에 대해 한마디로 묘사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생명, 넘치는 생명이라고. 피터는 큰 호텔의 잘 나가는 지배인이다. 그가 근무하는 동안 호텔의 재정 상태는 3배나 좋아졌고 등급도 별 3개에서 4개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 아일린이 신의 목소리를 들은 이래 그들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귀 기울여 왔고 그때까지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눈 내리는 어느 날 마침내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된 호텔 생활을 박차고서 캐러밴 트레일러 한 대에 의지해 핀드혼으로 향한다. 아일린이 명상 중에 받은 신의 인도에 따른 떠남이었다. 같은 호텔 동료이자 영적인 동지 도로시도 함께했다. 좁다란 모래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의 치며 수림대를 제외하고 완전히 대륙풍에 노출된 곳 핀돈. 더욱 나쁜 것은 모래와 자갈만이 잡초에 뒤섞인 척박한 토양이었다. 어찌나 메마른지 물을 뿌리면 거품을 내며 그냥 흘러가 버리는 열악한 모래 땅에서 농장을 일군다는 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라. 항상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것도 저장해 두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가졌든 나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라. 그리고 내게는 줄 것이 항상 풍부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의 선물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뭔가를 저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점을 기억하라.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완벽히 살라. 그리하여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때마다 감사하라. 방송사마다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소개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핀돈 농장은 1962년에 시작되었다. 시기적으로 뉴 에이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해였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였다. 피터, 아일린, 도로시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를 믿었고 이에 새 원예 초보들은 농장을 일구는 첫 삽을 뜬다. 긍정적인 사고와 신에 의지하는 훈련은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이들 3사람이 하나하나의 재료를 모으며 느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퇴비와 어우러져 그 자체로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또 틈틈이 고요한 명상의 시간 가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일린과 도로시는 날마다 내면의 신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적어 나갔는데 그 내용은 그들의 내적인 발전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섭취해야 할 음식, 나날의 특별한 시험 등에까지 미쳐 있었다. 농장 일이 시작된 지 2달여 즈음 하루는 도로시가 명상 중에 직접적으로 스위트피 테바와 접촉하게 된다. 테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빛나는 존재라는 뜻. 모든 존재들이 원형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물질계에 현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에너지를 인도, 조종하는 정령과 같은 것이다. 핀도온의 발전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해준 대사건이었다. 우리는 인간들을 도와주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먼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상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해왔으며 인간들의 노력 속에도 우리는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는 인간들과는 달리 껍데기만으로 사물을 보지 않으며 그 속에 있는 내부의 생명력을 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는 같은 멜로디의 서로 다른 옥타브처럼 상호 간에 밀접한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대바들은 인간의 사념과 마음의 상태가 농장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움 중 하나는 땅을 경작할 때 그것에 에너지를 뿜어주고 식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농장의 식물들에게 필요한 물리적, 영적인 요소들에 민감하게 끼어 있도록 해준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은 불모지를 생명이 흘러넘치는 풍요의 농장으로 가꾸어 놓았다. 거기서 수확한 빨간 양배추는 17kg이나 나갔다. 꽃 양배추 하나를 먹는 데는 여러 달이 소요되었다. 내면의 신과 교감하고 식물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에 내재한 영들과 함께 거닐었던 이들 삶의 방식의 결과였다. 핀도온 공동체는 인간이 도구화해 온 자연을 다른 관점에서 볼 것을 제시한다. 신이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한 것은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연은 인간의 도구가 아니며 대상화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이들에 의하면 이 세상은 세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계, 대박계, 엘리멘탈, 세계를 구성하는 4가지 물질, 즉 물, 불, 공기, 흙 안에 살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엘리멘탈계이다. 인간이 이 세 왕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태초의 평화와 조화 그리고 신성이 되살아난다고 그들은 믿는다. 식물들은 단지 아름다움이나 겉보기를 위해서 또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체의 현현이라는 마음으로 길러야 합니다. 당신도 역시 그 전체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당신은 흙과 꽃과 햇빛과 비의 일부분이며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반짝이는 빛과 그 미소 속에 번지는 따스함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들 천사 군단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핀도온 농장에서 재배하는 수많은 농작물 중 허브도 대바계를 구성하는 주인공들이다. 모든 허브 대바는 저마다 독특한 성질과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각각의 독특한 속성이 인간에게 작용하게 된다. 핀도온의 기적을 일으킨 큰 힘은 바로 그런 대바들로부터 주어졌다. 구성원들은 처음 농장을 시작할 무렵부터 끊임없이 대바들과 상념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그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왔다. 이를 통해 농장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아일리는 직접 내면의 신으로부터 인도를 받았고 도로시는 대바들과 통신했으며 후에 합류한 럭은 엘리멘탈을 만나고 대화를 나눈다. 피터는 인간의 대표로서 농장의 실제 활동을 주관했다. 물론 각자의 역할에 있어 모두의 의견이 늘 일치하지만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실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숱한 실수를 저지르게 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면 자아 연령들도 파업한다. 나는 데니스에게 과일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가시금작화를 잘라버리도록 했다. 그는 꽃이 피어있는 가시금작화를 가지치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연령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해하며 일을 처리했다. 그룹의 일원인 레니는 꽃이 피어있는 것을 자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도로시는 아예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가 그들을 도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여자들이 너무한다 싶어 한마디 쏘아붙였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잔디를 깎을 때마다 그것들을 도살하는 것이겠네요. 그런데 록이 얼마 안 있어 에든버러에서 전화를 걸어와서는 내가 혹시 자연령들을 화나게 만들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글쎄요, 그런 일을 저질렀을 텐데요. 그리고는 에든버러에서 핀드원까지 단숨에 달려왔다. 그리고 활짝 핀 가시 금작화로 뒤덮인 들판으로 들어서자 록은 어느새 흥분하여 몰려든 한 무리의 가시금작화 요정들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록에게 자기들은 모두 농장을 떠날 것이며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인간과의 협력은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었기에 대바들 역시 모든 일을 늘 예견하지는 못했다. 농장 일에 착수한 첫해 놀라운 활력으로 뻗어나가던 누에콩의 꽃들이 갑자기 떨어진 적도 있었다. 해충 역시 무조건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그룹 소울 또는 해당 벌레의 대바와 접촉하는 것이다. 만물에게는 모두 자신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즉, 그들이 내가 지배하는 식물을 해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들이 떠나서 거주할 다른 장소를 알려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 맨 처음 대바들은 지혜로운 교사답게 당시 가장 중요한 것, 즉 농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리적인 일에 도움을 주다가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인도해 갔다. 이제 핀드원의 활동 초점은 인간의식을 꽃피우는 일로 옮겨진다. 구성원들이 식물을 재배하면서 배운 것은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적용되었다. 핀드혼 농장 이야기는 농장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가 양배추뿐만 아니라 영혼을 기른다는 더 큰 계획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핀드혼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어떤 것이 성취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이다. 핀드혼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친다. 이 회귀는 자연의 원동력, 즉 자연의 본성으로의 회귀를 말한다. 이 회귀는 자연의 혼과 지성, 신성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인간은 이들의 종합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영혼이 드러나게 된다. 바로 핀드혼이 증명하고 있는 세계이다. 땅 위에서, 땅에 의해서 땅을 사랑하며 사는 핀드혼 공동체는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 지혜와 자유를 최상의 형태로 꽃피우는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것의 이면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가진 생명의 본성을 잃는다. 인간은 저마다의 운명의 씨앗인 자기 존재에 대한 원예가이다. 법정 스님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에서 말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저마다 형태가 달라서이지 영이 그 마음이 깃들어 있다. 산 것과 죽은 것의 구분은 영이 깃들어 있느냐 나가 버렸느냐에 달렸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기준으로만 속단하기 쉬운데 인간은 이 무변광대한 우주의 큰 생명체에서 나누어진 한 지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핀돈 농장을 일군 5명의 신비가, 즉 피터 캐디와 아일린 캐디, 드로시 맥클린, 이제는 다른 세상으로 옮겨간 오길비 크롬비, 네비 스팽글러가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수레한 책이 바로 핀돈 농장이고요. 1975년 하퍼앤노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를 1993년에 조화선이 번역해서 핀드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늘푸름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번역본은 그 모래 속에서 꽃피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1998년 초롱에서 핀드혼 농장이라는 농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2001년 7월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서 손질을 거쳐 출간되었습니다. 2003년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프레스에서 지금까지 핀드혼 공동체 안에서 구현된 성과와 생각들을 담은 한 장을 추가해서 개정판 핀드혼 농장 이야기를 냈죠. 같은 이가 번역해서 2009년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서 개정판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핀드혼 농장은 핀드혼 재단으로 성장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바와 모든 생명을 느끼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영적인 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